오늘부터 넌 이 집안의 시넬이다. 마님, 그것만은 제발 아니되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님이 완벽하게 숨겼으니까요. 아랫동서가 아들을 낳던 날 밤, 마님은 혼자 결심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스스로 계획을 세웠고 스스로 실행했습니다. 머슴을 꼬드긴 것도 마님이었습니다. 밥을 손수 챙기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기어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이뤘습니다. 아들을 낳고 난 그날부터 마님은 돌변했습니다. 그 머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 밖에 꺼내면 죽인다. 하늘은 보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 20해가 지나 마님을 무너뜨리는 칼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상도 고령 고을.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그 고을 한편에 최참판댁이 있었습니다. 기와가 반듯하고 담장이 높았으며 소슬대문 앞에는 늘 하인 둘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위세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논밭도 넓었습니다. 마을에서 최시성을 가진 집이라 하면 모두가 알아봤습니다. 안주인은 마님이었습니다. 33세 나이. 이마가 반듯하고 눈매가 서늘했습니다. 걸음걸이가 빨랐고 말 한마디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웃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웃는다 해도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그녀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미워하지도 못했습니다. 집안 살림을 이토록 빈틈없이 꾸리는 마님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장부 하나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쌀 한 돼, 배 한 필, 땔감 한 단까지 모두 머릿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최참판댁 마님은 눈이 셋이라고.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다고. 마님은 그런 말을 들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마님은 25세 이 집으로 왔습니다. 혼인 첫날 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아들을 낳겠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첫 해는 기다렸습니다. 둘째 해에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셋째 해에는 100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넷째 해에는 비싼 약을 지어 먹었습니다. 다섯째 해에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여섯째 해에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함이 빠져나가고 무언가를 재는 차가운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해, 아랫동서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랫동서 이 씨가 아들상이라는 소식과 함께 온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7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마님은 그 광경을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돌아왔을 때 마님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질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나는 무엇이 되는가? 7년을 버텼는데, 7년을 이 집 살림을 혼자 꾸렸는데, 그 끝에 내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마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 한 남자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굵은 팔뚝에 힘줄이 붉어졌습니다. 등이 넓었습니다. 머슴 돌쇠였습니다. 마님은 그를 한 박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도 머리는 돌아갔습니다. 아니, 감정이 흔들릴수록 머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7년 동안 아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의원이 자신의 몸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자신도 아이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것도 빨리.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마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죄책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누구로 할 것인가? 조건이 있었습니다.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집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사람. 몸이 성한 사람. 마님은 집안의 남자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나이 든 막쇠는 50이 넘었습니다. 탈락. 젊은 갑돌이는 입이 가벼웠습니다. 탈락. 그리고 돌쇠. 26살. 고아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과묵했습니다. 하인들과 어울려 수다를 떠는 일이 없었습니다. 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밝히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고아라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돌봐줘야 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처리하기 쉬웠습니다. 마님은 결정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맞아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티가 났습니다. 조금씩이었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밥을 잘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을 조금 덜어줬습니다.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일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전라도 남원 쪽입니다. 부모님은 계시느냐? 아주 어릴 때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왔구나. 힘들었겠다. 돌쇠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마님이 처음 찾아온 것은 한 달이 지난 늦가을 어느 밤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마님은 하인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최진우는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마님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돌쇠가 자는 행랑채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돌쇠야. 돌쇠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마님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느냐? 돌쇠가 굳어버렸습니다. 마님, 그건 아니 됩니다.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했다. 마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부드러운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마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달도 몰랐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으니까요. 그런 밤이 3번 더 있었습니다. 마님은 계획적이었습니다. 매번 남편이 없는 날을 택했습니다. 하인들이 깊이 잠든 시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4번의 밤이 지난 후 마님은 더 이상 돌쇠의 방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마님은 혼자 의원을 불렀습니다. 진맥을 해 주십시오. 의원이 맥을 짚었습니다. 오른손, 왼손, 그리고 다시 오른손. 의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마님, 태기가 있으십니다. 2달 정도 되셨습니다. 마님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직접 어른께 아를 것이니 먼저 밖에 말하지 마시오. 그날 저녁 마님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저도 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잘 됐어. 하늘이 늦게라도 보살펴 주셨구나. 온 집안이 다시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 속에서 돌쇠는 하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마님께서 태기가 있으시되 두 달이 됐다고. 돌쇠의 도끼질이 멈췄습니다. 두 달. 그것은 그 밤들이 있었던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마님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완전히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계획의 도구였습니다. 돌쇠는 나무를 팼습니다. 팼습니다. 또 팼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날 저녁 돌쇠는 마님에게 불렸습니다.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마님이 방 가운데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곧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단정히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라. 돌쇠가 문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은 들었느냐? 예, 마님. 너도 알겠지.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돌쇠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마님, 저는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그 아이는 이 집 주인 나리의 아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 것이다.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마님이 여기서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이 사실을 평생 입 밖에 꺼내지 마라. 만약 단 한마디라도 입 밖에 꺼내는 날에는. 또 잠깐 멈췄습니다. 죽는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는다 였습니다. 그 짧고 단호한 한마디가 긴 설명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알겠느냐? 돌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서늘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마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나가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안채에서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환호했습니다. 돌쇠는 뒷마당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알아서도 안 됐습니다. 돌쇠는 담장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이 이름은 최도한이 됐습니다. 최참판 댁의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후 마님은 돌쇠에게 유독 엄격해졌습니다. 다른 하인이 실수하면 한 번 꾸짖고 끝났습니다. 돌쇠가 실수하면 두 번 꾸짖었습니다. 다른 하인에게는 웃으며 할 수 있는 말을 돌쇠에게는 차갑게 했습니다. 쌀밥도 없어졌습니다. 따뜻한 말도 없어졌습니다. 지나가다 눈이 마주쳐도 마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보듯 지나갔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에 대한 눈빛이었습니다. 위험 요소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갑돌이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야, 요즘 마님이 왜 너한테만 유독 그러시냐?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마님 마음이지 뭐. 돌쇠는 속으로 알았습니다. 마님이 자신을 두고 있는 것은 아직 내보낼 명분이 없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명분을 만들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2살이 됐습니다. 걸음마를 뗐습니다. 뒤뚱뒤뚱 걷다가 돌쇠 앞까지 왔습니다. 올려다봤습니다. 큰 눈이었습니다.
시원한 눈매였습니다. 돌쇠의 눈매였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돌쇠는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도련님, 조심하세요. 여기 돌이 있습니다. 그때 마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이리 와요. 마님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5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마님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이 집에 온 지 몇 해가 됐느냐? 7년이 됩니다, 마님. 이제 이 집에 일손이 많아졌다. 너 하나를 두기가 부담스럽다. 옆 고을에 아는 집이 있다. 거기서 일손을 구한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거기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마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라. 도련님은 잘 지내실 것입니까? 마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나가라. 돌쇠가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마님이 말했습니다. 돌쇠야, 잘 가거라.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더 이상했습니다.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그리고 나왔습니다. 돌쇠가 떠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2벌, 낡은 신발 한 켤레, 작은 보따리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7년을 살았는데 가진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갑돌이가 말했습니다. 야, 돌쇠야. 정말 가는 거야? 응. 갑자기 왜? 일손이 많다고 하셔서. 그게 말이 돼. 복순이가 눈을 붉혔습니다. 섭섭하다, 돌쇠야. 나도 섭섭하다. 돌쇠가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마당을 걸었습니다. 대문 쪽으로. 그때 안채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 아저씨, 5살짜리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돌쇠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가 앞에 섰습니다. 크고 시원한 눈이었습니다. 돌쇠의 눈이었습니다. 돌쇠 아저씨, 어디가? 다른 곳에 일하러 갑니다. 도련님. 왜?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나 싫어? 아닙니다, 도련님. 그때 마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이리 와요. 아이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쇠를 봤습니다. 잘 가, 아저씨. 예. 도련님도 건강하십시오. 아이가 마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님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돌쇠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읽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멈출 것 같았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습니다. 5살이 6살이 됐습니다. 6살이 7살이 됐습니다. 마님은 아이에게 직접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총명했습니다. 9살이 됐을 때 마님은 기문장을 드렸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꽤 이름이 있는 선비였습니다. 기문장이 아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총명한 아이입니다.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남편 최진우가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몸이 수척해졌습니다. 마님이 날마다 약을 다렸습니다. 직접 다렸습니다. 하인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최진우가 어느 날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정성을 다할 줄 몰랐소. 마님이 약 4발을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식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고 있소. 당신 덕분이요. 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진우는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새벽에 숨이 잦아들었습니다. 최진우가 마지막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하나. 예, 아버지. 좋은 사람이 되어라. 어머니, 잘 모셔라. 예. 최진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마님은 울지 않았습니다. 차가워져 가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웃집 강씨 마님이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입이 가벼운 여자였습니다. 강씨가 아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도련님이 누구를 닮으셨는지 모르겠어. 나리도 아니고 마님도 아니고. 눈매가 참 특이해.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마님의 손이 찻잔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누굴 닮았는지 모르는 법이지요. 강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한데, 강씨가 돌아간 후 마님은 방 안에 혼자 앉았습니다. 눈매가 특이하다. 어디서 봤던 것 같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보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어릴 때는 그냥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8살이 된 지금은 달랐습니다. 얼굴에 선이 잡혔습니다. 눈매가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매가 돌쇠였습니다. 마님은 결론을 냈습니다. 선수를 쳐야 했습니다. 갑돌이를 불렀습니다. 돌쇠한테 사람을 보내거라. 이 집에서 일하는 동안 내가 빌려준 돈이 있다. 심냥이다. 이제 돌려받을 때가 됐다고 전해라. 돌쇠를 죄인으로 만들려는 첫 번째 수였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버텼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갑돌이가 돌아와 그 말을 전했을 때 마님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돌쇠가 입을 열기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직접 옆 거울로 갔습니다. 가마를 탔습니다. 하인 둘을 데리고 갔습니다. 돌쇠의 포목점 앞에 가마를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최참판댁 마님이 직접 왔다는 것이 금방 퍼졌습니다. 마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눈치를 채고 슬금슬금 나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돌쇠가 마님을 봤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갑돌이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다고 들었다. 무슨 말이냐? 돌쇠가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지난 5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빌리지도 않은 돈을 빌렸다고 하시면 이 동네에서 제가 어떻게 됩니까? 마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것이냐?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살아야 합니다, 마님.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도 살아야 합니다.
협박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돌쇠를 봤습니다. 잃을 것이 생긴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잃을 것이 있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겠다. 채찍이 실패했습니다. 마님은 당근을 썼습니다. 최참판 댁에서 앞으로 포목을 돌쇠 가게에서 살 것이다. 아는 집에도 소개해주겠다. 지난번 이야기는 잊어라. 돌쇠 가게가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참판 댁에서 거래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집에서도 찾아왔습니다. 가게가 커졌습니다. 갑돌이가 다녀오면서 말했습니다. 마님, 돌쇠 가게가 많이 컸습니다. 사람도 하나 들였다고 하더군요. 돌쇠가 마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돌쇠의 입이 닫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충격이었습니다. 마님은 장례를 빈틈없이 치렀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마님과 아이만 남았습니다. 아이가 한양서당으로 떠난 후 진짜 혼자가 됐습니다. 저녁이 되면 밥상을 혼자 받았습니다. 방 안에 불을 혼자 켰습니다. 그 조용함이 마님을 눌렀습니다. 마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더 바쁘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장에서 돌아오다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님,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돌쇠가 술을 마시다가 이 집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비밀 같은 게 있다고. 마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복순이가 나갔습니다. 마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이 집 이야기를 비밀 같은 것이 있다고. 마님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 번 입이 열리면 다음이 있었습니다. 당근도 실패했습니다. 채찍도 실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마님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결심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돌쇠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직접 손을 쓰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쓰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에서 둘이 됐습니다. 마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방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쓰는 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마님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을 아는 것이 학문이 아니라 사람을 아는 것이 학문이라고.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도한 올림. 마님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 번 읽었습니다. 두 번 읽었습니다. 사람을 아는 것이 학문이라고.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마님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런데 아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돌쇠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협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쫓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없애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님은 손을 봤습니다.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마님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올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복순이를 불렀습니다. 돌쇠한테 사람을 보내거라. 내가 만나고 싶다고. 이 집으로 오라고 해라. 사흘 후 돌쇠가 왔습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한테 잘못했다.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됐다. 내가 너를 이용했다. 그것을 알면서도 했다. 그리고 협박했다. 쫓아냈다. 없애려 했다. 사과한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돌쇠가 한동안 마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도련님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도련님이 잘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것뿐이냐? 예, 마님. 마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없애려 했다. 돌쇠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겠느냐? 하지만 하지 않겠다. 아이한테서 편지가 왔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다.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돌쇠가 마님을 봤습니다. 마님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가운 것이 조금 녹은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입을 닫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마님께서 협박하지 않아도, 이용하지 않아도 저는 도련님을 위해 입을 닫겠습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어도 되겠느냐? 돌쇠가 마님을 봤습니다. 마님은 저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도. 하지만 저는 마님을 해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였습니다. 강씨 마님이 숨이 가빠 달려왔습니다. 마님, 제가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요. 돌쇠가 어젯밤 술자리에서 최참판댁 도련님이 자기 아이라고 했답니다. 마님이 굳었습니다. 강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미 몇 사람이 들었다고 하니까요. 마님,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 괜찮으세요? 마님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씨 마님. 알겠습니다. 강씨가 돌아갔습니다. 마님은 마당에 혼자 섰습니다. 터졌습니다.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열흘 전에 입을 닫겠다고 했는데 마님은 다시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가 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열흘 전에 뭐라고 했느냐? 돌쇠가 말했습니다. 마님, 그날 밤 가게에 손님이 왔습니다. 자식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술기운에 저도 모르게 이름도 대지 않았습니다. 최참판댁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마님은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겠느냐. 돌쇠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 고을을 떠나겠습니다. 가게를 접겠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멀리 가겠습니다. 불씨가 없으면 꺼집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냐?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또 너한테 빚을 지는구나.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이 아닙니다. 도련님을 위한 것입니다. 마님은 돌쇠에게 돈을 줬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돌쇠가 거절했습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받아라. 이번만큼은 받아라. 잘 살아라.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었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도 건강하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마님은 창문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마님은 그 2달 동안 많이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살림을 챙겼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걱정했습니다. 마님 많이 야위셨다고. 마님이 말했습니다. 괜찮다. 걱정 마라. 마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에게 말할 것이었습니다. 전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충격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등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했습니다. 왜인지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편지 때문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그 말 때문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말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진실이었습니다. 아이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마님은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겼습니다. 방을 깨끗이 했습니다.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더 컸습니다. 어깨가 더 넓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느냐? 많이 기다리셨죠? 기다렸다. 아이가 마님을 봤습니다. 많이 야위셨어요.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뭔가 부드러우세요. 마님이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밥 차려뒀다. 밥을 먹은 후였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왜 그러느냐? 표정이요. 뭔가 있으세요. 마님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 할 말이 있다. 아이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마님이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아랫동서가 임신했던 이야기부터 자신이 얼마나 조급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 머슴이 있었다. 돌쇠라는 사람이었다. 아이의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릴 때 뒷마당에서 만났던 아저씨요. 희미하게 기억나요. 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을 이용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가 마님을 봤습니다. 마님도 아이를 봤습니다. 둘이 오래 봤습니다. 마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협박했던 것을, 쫓아낸 것을, 없애려 했던 것을 전부 말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말을 끝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자겠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방을 나갔습니다. 마님이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님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먹어라. 나중에 먹겠습니다. 식는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마님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마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말은 했습니다. 물 어디 있어요?
마당 쓸어놨습니다. 오늘 날씨 춥네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마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공기한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님이 마당에서 책을 읽는 아이 옆에 걸상을 놓고 앉았습니다. 화가 났느냐? 아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도 된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화 안 났어요. 무서워요. 마님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서요. 무서웠어요. 내가 알던 어머니가 맞나 싶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그러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요? 마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었다. 그것은 맞다. 하지만 내가 나쁜 사람이 될지 어떨지는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마님이 일어났습니다. 더 있고 싶으면 있어라. 한양에 가고 싶으면 가거라. 억지로 붙잡지 않겠다. 들어갔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마님은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살림을 챙겼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채송화에 물을 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달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한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무서운 어머니였습니다. 맞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이 없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님이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이 할게요. 마님이 잠깐 있었습니다. 괜찮다. 같이 할게요. 아이가 옆에 섰습니다. 채소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일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솥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칼 소리가 났습니다. 물 소리가 났습니다. 한참 후에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저 한양 가기 싫어요. 왜? 어머니 두고 가기 싫어요. 마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밉고 무섭고, 그런데 또 두고 가기 싫어요. 이상하죠? 마님이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다. 어떻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자식이다. 아이가 채소를 씻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그 아저씨 만나고 싶어요. 돌쇠 아저씨요. 마님이 말했습니다. 찾아보마. 같이 가줄 수 있어요? 그래.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밥 같이 먹어요. 마님이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가 마님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쳤습니다. 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흘리지 않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그러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는 소리만 났습니다. 반쯤 먹었을 때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라. 어머니는요, 그 아저씨를 조금이라도 좋아하셨어요? 아니면 정말 그냥 이용만 하신 거예요?
마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용이었다. 나중에는요. 나중에는 모르겠다. 미안했다. 그것이 좋아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미안했다. 그것만은 진심이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돼요. 그거면 되느냐? 예. 나쁜 사람은 미안하지도 않잖아요. 마님이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님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갑돌이가 보름 후에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새 고을 너머였습니다. 마님과 아이가 함께 갔습니다. 가마 안에서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저 아직 어머니한테 화가 나요.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에요. 알고 있다. 근데 같이 가고 싶었어요. 왜? 어머니가 혼자 가면 힘들 것 같아서요. 마님이 아이를 봤습니다. 고맙다. 아이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 풀릴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된다. 기다려줄 거예요? 마님이 말했습니다. 평생이라도. 아이가 창밖을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도 할 줄 알았네요. 마님이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마님도 웃었습니다. 가마가 흔들렸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돌쇠가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가 내렸습니다. 돌쇠가 아이를 봤습니다. 눈매가 돌쇠의 눈매였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어릴 때 뒷마당에서 넘어졌을 때 일으켜줬던. 기억합니다. 저도 기억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돌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저 때문에요. 죄송해요. 도련님이 무슨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돌쇠가 굳었습니다. 세상은 몰라도 돼요. 우리끼리만요.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돌쇠를 안았습니다. 돌쇠가 처음에는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아이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하나. 예, 아버지. 마님은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셋이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셋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식어갔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마님과 돌쇠가 마지막으로 마주 섰습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마님. 마님이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돌아봤습니다. 짧게 한 번 돌아봤습니다. 돌쇠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마님이 다시 앞을 봤습니다. 걸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아까 돌아보셨어요. 그랬느냐? 예. 처음이었어요. 어머니가 뒤를 돌아본 게. 마님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렇구나. 아이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마님이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별것 맞아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었습니다. 2해가 지났습니다. 아이가 19이 됐습니다. 그해 봄 소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응시했습니다.
마님은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열하룬 날이었습니다. 갑돌이가 달려왔습니다. 마님, 도련님이 소과에 붙으셨습니다. 마님이 굳었습니다. 정말이냐? 예, 마님. 마님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마님은 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래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마님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걸어왔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어머니, 왔느냐? 붙었어요. 안다. 갑돌이가 먼저 왔다. 마님이 손을 뻗어 아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마님을 안았습니다. 마님이 그 안에서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가 말했습니다. 돌쇠 아버지한테도 알려야 해요. 같이 가요. 마님이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다음 날 새고을 너머로 떠났습니다. 돌쇠가 가게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가 붙었어요. 돌쇠가 굳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걸상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아이가 달려가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우세요? 기쁜 일인데. 기뻐서 그렇습니다. 마님은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등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은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었습니다. 마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천천히 흘렸습니다. 2해가 더 흘렀습니다. 아이가 21살이 됐습니다. 그 해에 가을 대과가 있었습니다. 마님은 또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소과 때보다 더 길었습니다. 마님은 기도했습니다. 암자에 가지 않았습니다. 무당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마당에 서서 하늘을 보며 빌었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 그것보다 아이가 좋은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벼슬이 아니어도 됐습니다. 급제가 아니어도 됐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갑돌이가 달려왔습니다. 마님, 도련님이 장원 급제하셨습니다. 장원이냐? 예, 마님, 전국 수석이십니다. 마님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편에 채송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이 흔들렸습니다. 마님이 주저앉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복순이가 달려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세요? 마님이 말했습니다. 괜찮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다. 계속 흘렀습니다.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다. 스승도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마님 앞에 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마님도 웃었습니다. 아이가 마님에게 절을 했습니다. 깊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마님이 아이를 일으켰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셋이 다시 새 고을 너머로 갔습니다. 돌쇠가 가게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과 붙었어요. 장원이에요. 돌쇠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또 흘렀습니다. 넷이 앉았습니다. 돌쇠의 아내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벼슬길에 나가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했습니다. 백성이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도하나, 예, 아버지. 처음 마음을 잃지 마라. 처음 마음이 가장 옳은 마음이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말을 하겠다. 좋은 사람이 먼저다. 벼슬은 그 다음이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두 분 다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돌쇠가 마님을 봤습니다. 마님도 돌쇠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안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용서가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같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것이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가 돌쇠를 안았습니다. 잘해라. 예, 아버지. 건강해라. 예. 자주 와라. 예. 어머니도 모시고 올게요. 돌쇠가 마님을 봤습니다. 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짧게. 돌쇠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마님이 다시 앞을 봤습니다. 걸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행복하세요? 마님이 잠깐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마당에 채송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는데도 작은 꽃들이 보였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흰 꽃이. 마님이 마당에 섰습니다. 아이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님은 혼자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둘이 됐다가 셋이 됐다가 가득 찼습니다. 마님이 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래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한 일을 봤습니다. 잘못한 일을 봤습니다. 바로잡으려 한 것도 봤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도 봤습니다. 돌쇠가 떠난 것도 봤습니다. 오늘 셋이 밥을 먹은 것도 봤습니다. 다 보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눈을 내렸습니다. 채송화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피어 있었습니다. 마님이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꽃잎을 건드렸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욕심으로 시작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욕심이 누군가를 상처 입혔습니다. 그 상처가 오래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기다렸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바로잡으려 할 때까지, 진심으로 미안해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됐을 때 하늘이 허락했습니다. 채송화가 피었습니다. 아들이 급제했습니다.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님과 머슴의 이야기였습니다. 욕심으로 시작해서 진심으로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